러시아가 예상치 못했던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휘둘리는 사이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도 이어졌다. 미국과 영국 등이 뜻을 모아 스위프트, 즉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을 전격 배제한 것. 금융 전술 핵이라 불리는 이 같은 조치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6,430억 달러, 하나로 약 812조 원에 달하는 국제 보유고에 접근할 수 없게 됐고,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제재는 물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그 측근의 해외 자산도 동결됐다.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보내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있고요. 여기에는요, 미국과 나토의 지원이 있지만은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소위 국제적인 대기업들의 지원입니다. 구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현지 도로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지도 앱 기능을 일시적으로 막았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국영 언론과 연계된 계정들의 접속을 대거 차단했다. 특히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초고속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했는데, 바로 이것이 전쟁 초기 러시아의 전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한방이 됐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 통신이 다 무너졌어야 될 우크라이나에 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요, 이 인터넷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 휴대폰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주요한 지휘 통제 정보들, 전장 정보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적재, 적소에 딱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장소에서 대기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러시아 장성만 지금 거의 10명 가까이 죽지 않았습니까? 즉 적의 지휘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만을 공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스타링크를 통해 러시아보다 정보 우위에 설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은 적은 무기로도 러시아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실제로 3월 16일 기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 군사 장비, 무기 등에 있어서 4배 이상, 병력 면에서도 5배 이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선방 뒤에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은 최신 무기들의 눈에 띄는 활약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가지. 영국 스웨덴의 단거리 대전차 시스템 N5와 미국의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다. N5의 경우 목표물의 상향 20m 위를 비행하다가 목표 위에 도달하면 그대로 폭발. 탄자를 아래로 쏘는 간단한 방식인데 비용도 저렴하다.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블린도 현존하는 탱크를 모두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녔다. 150m까지 치솟았다가 탱크에서 가장 취약한 포탑의 윗부분을 수직 하강에 타격하거나 측면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블린 같은 경우는 적의 그러니까 적 전차나 장갑차들의 열을 추적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발사할 때 굉장히 작은 양의 그 폭약을 활용을 해서 발사할 때 화염이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이 조용하게 런칭을 한 다음에 이제 공중에 올라간 다음에 쭉 비행하다가 수직으로 뭐 공격을 하거나 측면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발사하는 발사 원점을 알 수 없게 한다는 데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초기 때 보면 한 첫 2주간 교전에서 약 300발 정도의 제블린이 발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280발이 명중을 하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무인기 시장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바이락타르 TB2. 5,500m의 고도에서 운영되며 항송 시간이 27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체에 이미징 조준 센서를 탑재, 정찰 드론으로 활용하다가 적의 탱크나 군용 장비를 발견하면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레이저 유도로 타격할 수 있어
탱크 무용론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는 가장 단순한 기후, 지형적인 여건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와 정보전, 그리고 최신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밀리며 고전하고 있는 상황.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쟁의 양상을 바꿔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군사 작전 측면에 있어서도 각종 시가전이라든지 또 시내에서의 어떤 레지스탕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러시아 군사력 앞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것들도 러시아 군사 작전을 저해하는 또 지연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의 역할이 군과 역할이 이제 점점 그 경계선이 이제 허물어져 가고 모호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21세기형 국가 총력전의 양상이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호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상당히 틀려질 것입니다. 즉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차, 장갑차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포병 화력들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혹은 이를 또 지원하기 위한 항공기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자, 그래서 소위 현대전적인 기계화전, 기갑전, 혹은 화력전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 차후의 양상입니다. 여기서의 관건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어느 쪽이 먼저 그러한 전력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로 공세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